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달성.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가 출마한 원래 대구시장으로 간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턴해서 지금 대구 달성군의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하고 박형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에 그 KBS 대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30대 38? 요 정도로 붙어 있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조사는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좀 해볼 만하다. 근데 그 지역이 굉장히 젊더라고요. 평균 연령이 44세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그 지역에 뭐 새로운 이변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여전히 국민의힘의 어떤 굳은 자 지역구 이렇게 봐야 될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 조사는 KBS 대구죠. KBS 네. 대구가 역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5일 6일 조사한 거네요. 예,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인데 여기에서 현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45. 그다음에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39입니다. 네. 고점이 이내네요. 고점이 이내에서 팽팽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의 정치 지형이 상당히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옛날 대구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스윙 전환하려는 그 흐름이 네. 이게 뚜렷하다라고 봐야 돼요. 보수 결집이 뚜렷하다 있긴 있습니다. 보수 네, 결집도 네. 있긴 있어요. 있다. 최근에.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윙 전환하는 게 두툼하게 잡혀요. 스윙 전환이 두툼하게 잡힌다. 네, 그거는 대통령 긍정률이 여기 달성. 이 같은 조사에서 59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이 잘한다. 예. 이게 예전 같으면 이게 말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그 달성 군수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예. 달성군 지역위원장 박형용이 나왔을 때 30. 달성 군수가 아니라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 국회의원. 예, 맞네요. 예, 국회의원. 예. 죄송합니다. 예. 국회의원 선거. 예. 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형용 예. 지역위원장이 30. 그다음에 이진숙 예. 전 방통위원장 39. 네. 이렇게 되면 오차 범위를 아주 미세하게 벗어났어요. 거의 오차 범위에 걸쳐서 살짝 벗어난 겁니다. 예. 9% 포인트 격차라는 예. 게 이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좀 봐야 돼요. 만약에 바람이 세게 분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코테일 이펙트를 기대할 수가 있지요. 김부겸 후보가 지금 뛰고 있으니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결과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이것도 예측하라고 하면 모르겠다. 모르겠다죠. 네. 왜냐하면 없다 20%. 지금 22일 남았잖아요. 선거가. 22일 남았는데 뒤집을 수 있냐. 아시다시피 뒤집히는 곳은 예. 일주일만 해도 엄청나게 격동이 시작이 되죠. 예. 지금 없다 29, 없다 모르겠다 29입니다. 네. 그러면 부동층 29인데 네.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죠. 방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예, 뭐 보수의 결집을 볼 건지 근데 아니면은 정말로 네. 크게 봐가지고 지역 발전할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 그러면은 스윙 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 전환을 해야 된다. 예. 아니 국가도 대전환기에 있는데 예. 대구만 전환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예.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제 3040 전국에서 가장 젊은 군이고 전국에서 출생률이 또 가장 높은 군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인구들이 많은 그렇죠. 중소기업에 이제 그 1,100개의 기업들이 이제 입주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한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데 정당 지지율은 또 민주당이 낮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도가 지금 여기 달성 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6이에요. 이거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대구에서는. 대구에서는 처음 보는 현상이다. 그럼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30 넘는 경우는 가끔 있었죠. 큰 선거를 예, 앞두고. 예. 그런데 까보면은 그러니까 득표로 따지면 20%대였고요. 20%대. 예, 30분 못 넘었었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예. 이 정당 지도에서 못해도 한 50은 해요. 예, 많이 하면 60, 70 하는 거고 예. 못해도 50 정도를 했었는데 예. 지금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무려 26입니다. 네 다 분 중에 비슷하네. 그럼요. 예. 달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네 분 중에 한 분은 지지하는 정당 자체가 없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36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오차범위 이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1입니다. 네.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정당 지도를 보았더니 40대에서 예. 5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40대에서요. 40대에서. 예, 그러면 달성군의 40대. 달성군의 40대. 예. 허리 세대잖아요. 거의 평균 연령이 44. 예. 네.
그리고 30대에서도 예. 더불어민주당 28에 국민의힘은 22예요. 뭐 오차범위 이내지만 예, 예. 이렇게 봤을 땐 그러면 한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청년들 그리고 갓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음. 뭔가 이제 꿈을 꿔보는 사람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직장도 없고 예. 결혼을 할까, 뭐 내 집 마련은 언제 할까, 뭐 이런 고민을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예.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생각이 좀 스윙 전환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이네요.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이제 잡히는 건데 중요한 건 민주당이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진숙 후보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 한상진 기자님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이진숙, 김태규 이 런닝메이트들의 당선인데요. 예. 이게 보통의 선거라면 뭐 저는 이제 김 대표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할 때 기자 한상진 생각하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내란 세력의 척결이고 내란 세력이 제도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게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진숙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당선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사회에 갖는 의미는 좀 남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도 네.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네. 내란을 옹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죠. 뭐 있어요. 예. 있는데 아니, 장동익 대표 최소한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과의 대척점에서 싸우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라기보다도 약간의 비자발적으로 네. 윤어게인처럼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진숙이나 김태규 이 두 분은 자발적 윤어게인 세력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윤어게인 세력하고는 결이 좀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 극우 보수로 저는 분류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이분들이 만약에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국민의힘하고는 또 다른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어게인 그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과 싸움을 했는데 이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싸우는 건 또 전장이 또 달라진다.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진숙 김태규의 국회 입성은 한국 정치 지형에 매우 큰 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3대 총선이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앞으로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대한민국 정치사를 많이 뒤바꿀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번 22대 총선의 기준으로 보면 자유통일당, 정광훈당 같은 곳에서 국회의원을 2명 혹은 3명 정도를 배출할 수가 있는 상태고 그 정도의 투표율이 그대로 나온다면요. 네. 그래서 우리는 23대 총선 때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 극우 보수가 한 7, 8명 정도가 국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유럽식 다당제의 세계로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유럽의 경험에서 봤죠. 충분히 봐왔고 예. 그런 나라가 되는 건데 그거를 선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진숙 김태규의 당선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앞으로 저는 이제 언론인이니까요. 제 언론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에서의 극우의 문제가 네. 언론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취재 포인트인데 그 시기를 한 2년 정도 앞당기는 일을 지금 이진숙이 하고 있는데 네. 저번에 당선이 매우 높게 점쳐져서 매우 그게 지금 불안하고 걱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전 대구에 계시는 분들, 대구 시민들 오랫동안 국민의힘 지지해 오셨고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 생각해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 올바른 투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 기자로서 그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고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이 남자 기자 정말 말씀 잘하신다. 그래요? 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입니다. 네, 굉장히 비교적 오랜 세월 기자 생활하신 관록 있는 기자이신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뭐야?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무슨 관점을 가지고 투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이것은 여전히 네, 매우 중요하다고. 내란 종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이나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두 사람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도처에 있었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이 추경호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그 아마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정치의 무대로 복귀를 한다면 네. 결국에는 윤어게인을 계속 주창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저는 제일 황당한 게 헌법에 뭐 근대화를 넣자, 뭐 새마을을 네, 넣자, 그렇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건국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다시 또 똑같은 이념 논쟁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또 색깔론으로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계속 구태의 반복이다.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선거가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아닌가.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가서 갑론을박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빼먹었네요. 이제 추경호 씨 빼먹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추경호, 이진수, 김태규 세 분의 네. 당선 문제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에서 87년 이후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민주화 이후에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선거는 17대 총선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민주노동당의 열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민주노동당의 열석이 대한민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 예. 노회찬 돌아가신 고 노회찬 전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 뭐 천영세 뭐 담병호 의원 뭐 이런 분들 지금 기억이 막 쭉 나는데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지금은 아마 훨씬 더 후퇴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번 재보궐 그리고 다음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다가올 23대 총선에서 아스팔트 극우 보수 세력의 국회 입성이 가져올 변화는 민주노동당 열석보다 훨씬 더 아마 대한민국에 그 큰 나쁜 영향을 전 미칠 거다라고 악영향을 미칠 거다.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가면서 투표를 하는 예.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소나무님께서 경상도는 포기가 마음 편함 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영남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대구에 제가 현장 취재 갈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대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럼요. 대구에도 민주주의를 원하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대구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런 사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2023년에 9월달에 제가 윤석열 검찰로부터 이제 압수당하고 이제 수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이 이제 수사를 받은 저희 뉴스타파 직원 3명이 책을 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제 북콘서트를 하러 다니는데 제주도부터 이제 저희가 서울로 쫙 올라왔습니다. 네. 광주에서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대구에서 북콘서트가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의 전사들이야. 예. 그 북콘서트에 한상진 눈이 예. 그러니까 이게 한상진 기자 진짜 이렇게 눈물이 이게, 지금 예. 맥혔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 제가 이제 이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대구에서 그 북콘서트에서 제가 만났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제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예. 이분들은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구를 뭐 포기한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대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구나 부산 같은 곳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였어요. 맞아요. 불과 얼마 예, 전까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댓글로라도 그런 말씀을 그냥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밖으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유 한상진 기자 우니까 나도 눈물 나다. 제 말이 맞잖아요. 맞아요. 네. 한상진 기자 말이 맞고 저는 대구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진주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울어요. 그리고 딱 말씀하시는 게 우리 김대중 선생님부터 우리는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굴곡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친일 군사 독재를 넘고 넘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부자 선진국 대열, 엄청난 국방력을 갖춘 그리고 뭐 BTS를 보유한 그런 문화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나라가 됐고 그 어느 것보다 K 민주주의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말 그 아주 저는
깔끔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쓰레기까지 가져가잖아요. 아, 그럼요. 싹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는데 없어요. 저는 그 예. 출발이 저는 대구고 서부 경남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남 선거다. 맞아요. 예. 영남이 어떻게 예. 영남의 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꿀 거다.